안녕하세요. 이미지입니다. 셔츠 컬러 점퍼입니다. 재단 진행할게요. 자, 이 원단은 바바리 원단이고요. 약간 얇은 게 있어서 제가 이걸로 진행할게요. 다른 거 가지고 있는 거는 약간 도톰해서 네, 이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컬러는 셔츠 컬러고요. 이거는 제가 기존에 있던 예전에 떠났던 이렇게 앞전에 앞전 이렇게 했던 컬러로 진행을 할 건데요. 맞춤복에서는 셔츠 컬러인 경우에는 본을 하나 밴드하고 같이 떠나요. 그래서 그거를 할 때마다 패턴을 뜨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는 제가 할 때마다 패턴을 떠서 패턴을 제도를 해서 진행을 했잖아요. 근데 맞춤복에서는 원래는 그렇게 안 하고 기본 그 패턴을 하나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여기 목 둘레만 앞뒤판 목 둘레만 재서 거기에서 상시다가 컬러 크기를 수정해야 되면 수정을 하고 안 해도 되면 그냥 쓰고 그렇게 해요. 그래서 셔츠 컬러인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변화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각진 셔츠 컬러인데 끝을 둥그렇게 한다든가 그러면은 재단사가 손을 대기는 하지만 웬만한 거는 상시다가 거의 다 해요. 그래서 상시다가 한 3년 5년 정도만 돼도요 거의 미싱은 안 배워도 그냥 하는 정도예요. 상시다만 오래 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미싱사가 막 배운 미싱사 면은 상시다가 오래됐으면 미싱사보다 상시다가 훨씬 일이 빨라요. 그래서 오래된 상시다를 상시다는 내보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보통 미싱사들이 오래된 상시다가 있으면 일하기가 편하기 때문에 잘 내보낼 수가 또 없고 그 다음에 나갈까봐 전전긍긍했죠. 요새는 배우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상시다가 오래 했었던 게 미싱사는 더 이상 갈 데가 없거든요. 우리 작업하는 건 미싱사가 제일 꼭대기고 그 다음에 상시다, 중시다, 그 다음에 마도매사, 심부름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시다는 안 나가서 미싱사가 안 나가니까 상시다가 미싱을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상시다가 오래 하게 되는 거고 미싱을 배운 지가 얼마 안 됐거나 그러니까 남자 같은 경우에는 상시다를 오래 안 해요. 미싱을 바로 하거든요. 해도 조금밖에 안 하기 때문에. 근데 이제 여자 같은 경우에는 상시다를 오래 하는 편이에요. 거의 다. 그래서 미싱사가 남자인 경우가 많았죠, 예전에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시다가 오래 한 상시다면 미싱사보다 금방 배운 미싱사 남자보다 훨씬 더 일을 잘했어요. 그래서 바로 그냥 미싱을 해도 어디 가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됐었어요. 네, 그래서 그렇고요. 잠깐 여담을 했네요. 자, 재단하겠습니다. 자, 여기 앞에 미미지 뺄게요. 미미지 빼고 자, 여기 여밈은 2에서 2.5 제가 2를 줄게요. 2cm 패턴에 여밈이 없습니다. 이거 설명드렸어요, 제가. 자, 이렇게 하고 싶고 여밈을 여기 있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1cm 잠깐만요. 여기 1cm 시접을 주고 2cm를 그릴게요. 여기 미미지가 시접에 들어가겠네요. 딱딱해서 이렇게 하고 2cm 그릴게요. 어깨는 1cm 주세요. 1cm, 이렇게 1cm. 여기
소매 다는 곳이고요. 여기는 1cm, 여기는 1.5cm 주세요. 여기는 자연스럽게 연결하세요. 그냥 이렇게. 그 다음에 밑단 3.5cm, 여기는 눌러 박을 겁니다. 안감이 없어요, 이거. 여기를 잘하신다고 그 바이어스 쳐서 꺾으시는 거는 그렇게 좋은 방법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다 바이어스 친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자, 여기 1cm. 자, 이렇게 하시고요. 네, 주머니 위치 표시하세요. 여기 손에다가 이렇게 놓고 여기에다가 여기만 하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두시고요. 네, 이거를 핀을 좀 꼽으세요. 여기는 시접 정리를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잠깐만요. 놓고 잘라야겠네. 헷갈려서. 완성선을 안 그리면 이렇게 헷갈려요. 그 다음에 자, 여기 자연스럽게 하시고 여기 넣지 놓으세요. 하시고요. 여기는 실표뜨기 하셔도 되고 겉에다가 표시만 해 놓으셔도 됩니다. 근데 표시를 하면은 그 초크금 표시가 있어서 이 초크금이 세탁을 해도 한 번에는 안 없어져요. 한 두세 번 해야 없어지거든요. 안 없어지지는 않아요. 자, 여기 이렇게만 해 놓으시고 따놓으시고 어차피 겉에다가 좀 표시 필요하면 해야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겉에가 아예 그 초크금이 없지는 않아요. 아예 안 그릴 수는 없는데 이제 최소화 시키는 거죠. 근데 이 초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두둥기면 웬만큼 없어지긴 해요. 거의 한 3분의 2는 없어지는데 다는 안 없어지고요. 일을 해야 돼서 이걸 그려야 되니까 이걸 그리는 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저는 이거를 막 배울 때 일부러 이거를 없애지도 않고 그냥 입고 다녔어요. 그냥 자랑 삼아서. 제가 그러니까 머리에 뿔난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이거 기성복 아니다. 내가 만들어서 입고 다니는 거다. 그거를 보이기 위해서 일부러 그냥 다 지우지 않고 이렇게 두들기고 그게 끝이었어요. 그래서 이 옷 맞추면은 아마 이 초코금이 그냥 있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옷을 겉에 초코금이 있다고 옷을 할 때마다 세탁하기는 힘들고 어차피 한 번에 안 없어지거든요. 초코금이. 그래서 이거는 그래도 없어지는 편인데 초초크 손에 안 붙는 초코 있잖아요. 그거는 그 더 오래 빨아야지 없어져요. 아예 안 없어지진 않으니까 있다고 해도 너무 걱정 안 하셔도 괜찮아요. 자, 뒤에 제가 선 하나 넣을게요. 너무 심심해서.
자, 이렇게 하시고요. 여기 1cm. 자, 제가 완성선 좀 그릴게요. 목 1cm, 어깨 1cm. 자, 여기 소매 달리는 선 체크하시고, 여기 1.5. 여기는 3.5cm. 자, 이렇게 하고 자를게요. 이런 원단이나 린넨도 괜찮아요. 면바지, 여러분들 아빠 면바지 원단 있죠? 그걸로 하면 딱이에요. 이게 그 원단이에요. 자, 이렇게 하시고, 이런 걸로 해서 요새도 아침 저녁으로 입기 괜찮아요. 자, 너치 주시고요. 여기도 너치. 자, 여기 중심에다가 핀 좀 꼽아 놓으시고, 이건 이대로 박을 거예요. 얘는 안감이 없는 거라, 그리고 안단도 없어요. 여기에 심지를 안 붙이고 그냥 할 겁니다. 이렇게 두시고, 소매, 이게 두마거든요. 두마면 이렇게 나올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제 주머니, 소매 띄고 주머니 띄고 칼라, 안단 이렇게 띄면 되시고, 자, 식사 방향 맞추세요. 자, 여기 소매 밑단도 3.5cm입니다. 3.5. 자, 여기는 옆선이라서 1.5cm 주셔야 되고, 여기도 1.5cm. 자, 여기는 1cm입니다. 자, 소매 중심 표시, 앞판 표시 이렇게 하시고요. 자, 이거는 자르는 건 밑단 먼저 자르시고, 밑단 시접 처리 필요합니다. 자, 뒤로 이렇게 넣으셔도 되세요. 뒤로 넣는 게 좀 편하시긴 할 겁니다. 뒤로 넣어서 옆선을 같이 자르시고, 이렇게 사선이 좀 있는 경우에는 하셔야 돼요. 여기는 그닥 많지가 않아서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고, 자, 앞판 너치, 중심 너치. 자, 피면 조금 여기가 벌어졌을 거예요. 양쪽 다. 이거는 이렇게 올리셔서 여기 이렇게 표시해 놓으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게 없어지더라도 여기 나중에 약간 꺾어서 박는 데는 여기가 이렇게 박힐 겁니다. 자, 이거는 점퍼라 여기에 그 밑단을 눌러 박을 거라 여기에다가 심지 안 붙입니다.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냥 심지 붙이고 이런 거를 바이어스 치고 이런 거를 그냥 막 대고 말고 막 이렇게 하시거든요. 근데 꼭 해야 될 곳을 해야 돼요. 안 해도 되는데 소재에 따라서 또 디자인의 무게감, 컨셉 이런 거에 따라서 안 해도 되는데 하는 거는 그 옷의 실루엣, 그 다음에 그 옷에 맞지 않는 작업이에요. 그래서 그런 것도 구별을 무조건 한다고 좋은 게 아니니까 그런 거를 좀 구별을 좀 하셔야 됩니다. 자, 보세요. 칼라. 이게 제가 전에 쓰던 거고요. 이 칼라가 지금 5cm예요. 뒤에 5cm인데 지금 이 옷이 칼라가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이거보다 더 작은 느낌이 제가 들거든요. 근데 이거보다 더 작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이대로 그냥 쓸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거보다 좀 별로 칼라 크기가 별로 마음에 안 든다 그러면은 여기를 늘리고 줄이는 건 여기서 하시는 겁니다. 여기서 하고 여기서 하고 얘는 맞추시면 되고, 얘를 먼저 쓰던 거라서 지금 했던 거랑 목 둘레가 틀린다 그러면 각각 뒤 중심에서 내고 줄이고 하시면 돼요. 그 과정을 지금 할게요. 그래서 이거를 빳빳한 종이로 맞춤복에서는 이렇게 패턴을 해놔요. 그래서 이거를 재서 하는 거죠. 자, 여기에 2cm 여민분이 있어요. 밴드는 여기까지 다 재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2cm, 여기서부터 자, 이렇게 뺑 돌리셔서 자, 이렇게 됐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가위로 이렇게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뒷판, 얘가 지금 뒷판입니다. 여기서부터 이렇게, 자, 이만큼이 모자라네요. 그죠? 자, 이걸 재볼게요. 자, 딱 2cm예요. 근데 칼라는 이 칼라가 약간 작으면 좋거든요. 그래서 이대로 그냥 하면 약간 칼라가 큰 느낌이 조금 들어요. 자, 제가 여기에서 전체 0.5cm를 줄일게요. 그러면 1.5cm만 얘를 키우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이게 지금 난방할 때 썼던 거라서 여민분이 1.5로 지금 돼 있거든요. 자, 여민분이 얘는 2cm라서 2cm 여민분을 빼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2cm 여기가 여민분이고, 여기에서 0.3cm 정도, 0.34 요 정도를 이 칼라 닿는 위치로 잡을게요. 그래서 얘를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거든요. 얘가 1.5cm 키울 거고, 자, 여기다 그릴게요. 여러분들 이해가 잘 가게. 얘는 1.5cm 키우고, 1.5cm 키우고, 그 다음에 얘는 지금 여기에서 이렇게 되면 얘가 조금 0.3cm 정도 얘가 더 커요. 자, 그래서 여기면 0.3이면 요 정도예요. 그러면 얘는 한 1.12 이 정도만 키우면 돼요. 이 위 칼라는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지금 크기는 그대로 제가 다 쓸 거예요. 얘는 3cm, 여기는 5cm고요. 여기가 지금 7cm네요. 제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사이즈예요. 이게. 그래서 요거를 그대로 제가 쓸 건데, 만약에 이거를 줄이고 늘리고 하고 싶다 그러면 높이는 여기 위쪽에서, 그 다음에 여기 뾰족한 정도는 여기에서 꺼내고 넣고 하시면 돼요. 근데 샘플은 지금 여기가 거의 밋밋해요. 이것도 좀 밋밋한 편이에요. 제가 뾰족한 정도를 조금 수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줄이고 늘리고, 그 다음에 이 목 둘레는 여기 뒤 중심에서 줄이고 늘리고 하시면 되고, 되셨죠? 네, 그래서 그거를 잊어버리지 말고 있으셔야 됩니다. 자, 여기 1.5cm 플러스, 여기는 플러스 1.2cm 이렇게 써놓을게요. 네, 이렇게 하고 칼라를 재단을 할게요. 자, 이런 것도 아르시면 좋잖아요.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이게 제가 맞춤복에 오래 있어서 아마 이 작업하고 이러는 거는 다른 분들보다 여러분들이 배우실 게 많으실 거예요.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자, 이거 제가 조금 크게 했습니다. 여기에서 1.5cm니까 네, 괜찮죠? 이렇게. 자, 얘도 1.3cm 키워서 1.5cm 정도 크게 자르세요. 자, 이렇게 자르시고요. 하나는 제가 바이어스로 자를게요. 자, 안단이 하나 남았습니다. 이렇게 원단이 많이 남았을 때는 안단을 잊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셔야 돼요. 자, 얘가 여기에서 제가 뜰게요. 바이어스. 뒤 중심을 기준으로 해서 바이어스입니다.
일단은 자, 몸판 원래 맞춤복에서는 이걸로 해요. 이 재단한 걸로. 근데 학교에서는 재단한 걸로 안 하고 안단을 떠요. 패턴을 다시. 그러니까 현장하고 많이 좀 틀려요. 그 학교 수업하는 게. 안 해도 되는 게 많아요. 일단 안 해도 건너뛰는 거 그게 아니라 안 해도 되는데 그거 하나로 인해서 일이 굉장히 많아지는 그런 게 많더라고요. 자, 여기가 밑단이고요. 자, 여기 먼저 자르세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서 강의할 때는 똑같은 수업하는 다른 교수님들보다 수업이 한 2주 2번 정도, 2강 정도 일찍 끝났어요. 자, 이렇게 자르시고, 이렇게 자르시고요. 너치. 자, 여기 너치 줄게요. 자, 이렇게 하고 떼내세요. 그 다음에 자, 이렇게 하시고 여기 보이시죠? 여기 1cm 시접 그려주시고 여기는 제가 여기를 6cm를 했는데 조금 작은 것 같아요. 자, 7cm. 자, 이렇게 해서 여기는 밑으로 가면서 조금 좁아도 괜찮습니다. 좁은 게 훨씬 이뻐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근데 현장에서는 밑에를 항상 좁게 떴어요.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안단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안단으로 놓고 뛰시는데 여기다 붙이시면 안 됩니다. 이걸로 놓고 뛰면 쉬운데 여러분들이 여기다 붙일까봐 겁이나서. 자, 일단 여기는 똑같이 자르시고 이게 똑같이 자를 필요는 없어요. 막 딱 맞게는. 왜 그러냐면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붙이고 나면 잘라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자, 여기가 이렇게고요. 이거는 안감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그러니까 얘보다 안단보다 2cm 작게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 보여요. 보이면 비기 싫겠죠, 아무래도. 자, 이렇게 해서 얘 해놓으시고 원단이 얇은 경우에는 밴드는 2개 붙이는 게 더 나아요. 그 다음에 자, 이거 칼라도 바이어스. 자, 이렇게 해서 자, 여기는 1cm 크게 이렇게 해서 뒤집어서 하나 더 하세요. 해놓으시고요. 주머니는 제가 좀 이따 할게요. 자, 이제 이거는 지금 뒷판이고요. 뒷판은 그냥 가져가시면 돼요. 이거는 오브로 그냥 바로 치셔도 됩니다. 자, 소매는 일단 꺾고 갈게요. 자, 여기에 3.5cm 이렇게 그리세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자, 이거를 접으세요. 자, 뒤에 거 약간 곡이 있습니다. 이렇게고 자, 이거 2cm 꺾어서 자, 이렇게 해놓으면 이제 따로 이렇게 떼도 괜찮아요. 2cm 꺾어서 눌러받기.
이게 사실은 제가 봉제를 안 할까 그랬어요. 왜 그러냐면 그냥 제 기준으로 할 게 별로 없는 거예요. 주머니도 아웃주머니에다가 셔츠 칼라, 맨날 하는 셔츠 칼라 할 게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안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분이 아침에 들어갔더니 이거 안 하냐고 기다리고 있다고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거는 몸판입니다. 네, 심지 붙일 때는 겹쳐놓고 붙이세요. 이렇게 해서 오늘 흰색 린넨이 왔는데 진짜 너무 좋네요. 확실히 비싼 게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툭툭툭 붙이고 말면 안 붙은 게 많아요. 적어도 옷을 다 만들 때까지는 붙어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어차피 세탁을 하면 얘가 떨어져요. 풀인데 안 떨어지겠어요? 당연히 떨어지지. 안 떨어지면 그게 이상한 거지. 그죠? 풀이라서 언젠간 떨어집니다. 근데 붙일 때, 여러분들이 붙일 때는 이제 꼼꼼히 붙여줘야 되는 거죠. 작업할 때. 자, 이렇게 해서 떼내시고. 자, 다른 데는 안 해도 되는데요. 여기 앞에만 식서 테이프 붙이셔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이걸로 붙일게요. 이게 좀 얇은 원단이라. 이 식서 테이프는 꼭 붙이셔야 돼요. 이거 안 붙으면 안 돼요. 기성복은 안 붙이는데요. 그러면 할 말은 없지만 기성복이니까 그런 거예요. 이것까지 붙일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싸잖아요. 늘어난다고 해도 양이 작기 때문에. 자, 이렇게 두시고 요거는 안따는 그냥 가지고 가시고요. 자, 이거 심지 이 칼라는 제가 이 겉감을 입고 나서 심지 붙이고 칼라를 그릴게요. 그 다음에 자, 이거 밴드. 이게 앞전에 다 진행이 됐던 거라 사실은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초보이신 분들이 이거 처음 봤어. 나 이거 이 디자인에 뿅 갔어. 그러면 앞에 거 제가 한 거를 하나도 못 봤을 경우에는 모르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아무리 그 많이 쉬운 디자인이고 앞에서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각각의 디자인마다 처리하는, 작업하는 안단이라든지 안단 처리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틀리잖아요. 그죠? 그래서 궁금할 거 아니에요. 선생님은 이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했을까? 이렇게 궁금해 해야 돼요. 자, 이렇게 해서 중심 표시 좀 하시고. 자, 이거는 제가 연필로 좀 그릴게요. 이게 아무래도 초크는 두께감이 좀 있어서. 자, 중심 그려 놓으시고, 얘는 중심에서 1.5cm 키우기로 했어요. 그죠? 이렇게 막바로 하는 거예요. 이 맞춤복에서는 1.5cm 키우기로 했고, 잠깐만요. 여기 선을 하나 이렇게 그릴게요. 여기 다 보이시죠? 네. 이렇게 해서 여기에다가 제가 조금만 밑으로 내릴게요. 이렇게. 이게 또 안 맞으면 얘를 또 잡는 방법이 또 있어요. 그래서 배우는 거는 뭐 한도 끝도 없어요. 사실은. 제가 학원에 와서 수업하시는 분들한테 선생님 이거 얼마나 하면 돼요? 그러면은 길게는 5년, 3년, 짧게는 3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예, 그거 갖고 되겠어요? 그죠? 네, 학생들이 질릴까봐 그렇게 얘기하는 거지. 저는 평생 했잖아요. 40년이 훅 넘었으니까. 아직도 디자인, 컬렉션에 나오는 디자인 패턴을 하려면 두세 번 이렇게 핏을 봐야 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좀 있어, 아직도.
이게 디자인은 항상 변하니까. 자, 여기 위칼라 맞춤. 자, 여기 곡선 잘 그리세요. 그다음에 자, 여기 근데 하시면서 또 자기 나름대로 정리를 잘 해놓으셔야 돼요. 공부 잘하는 사람 정리 잘하잖아요. 자, 이것도 여기에다 이렇게 놓으시고, 그려 놓으시고요. 자, 여기 보세요. 다 1cm면 좋기는 하고요. 나중에 잘려질 곳이 있어서. 자, 일단 1cm 다 하세요. 시접이 작으면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시접을 그냥 1cm 놓고 하시고, 나중에 자르세요. 그냥. 자, 제가 다 그냥 1cm 놓을게요. 요새 독감이 유행이라네요. 코로나가 없어지니까 독감이 엄청 심하대요. 어른 애 할 거 없이. 자, 이렇게 하시고, 이게 제가 미싱할 때부터 쓰던 가위예요. 새까맣죠? 이게 되게 오래됐어요. 이것도 되게 오래된 가위고, 한 번씩 다 떨어뜨려가지고 끝이 잘 안 들어요. 이거는 그나마 난데, 이게 미싱 가위거든요. 이 현장에서는 쪽가위 잘 안 써요. 미싱 가위 이렇게 작은 게 있어서 쪽가위로 하면 시간이 좀 더 걸려요. 사실은 길어서. 근데 옛날에 그 마지막에 일했던 그 의상실 그 언니가 쪽가위를 쓰더라고요. 미싱해서 고무줄로 이렇게 연결해 놓고. 그 언니가 서울에서 일했던 사람이거든요. 처음 봤어요. 쪽가위 놓고 일하는 사람을. 근데 저는 답답해서 지금도 잘 안 돼요. 쪽가위가. 자, 풀 시접에다가 붙여서 그냥 훅훅 해야 되는데, 쪽가위는 작아가지고 잘 잡히지도 않고 시간도 더 걸리는 것 같고 잡으려면. 자, 이렇게 해서 붙이세요. 그리고 앞뒤판 안단이 있는 경우에는 얘를 앞뒤판 안단에다가 사이에다 끼우면 옷이 훨씬 더 깔끔해 보일 수 있어요. 그 대신 약간 스포티해 보이는 그런 느낌은 조금 없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나는 그냥 깔끔하게 여기에 스티치 없이 그냥 할 거다, 그렇게 되면 앞뒤판 안단을 다 넣어서 그냥 하시면 돼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 적어도 제 원단은 그래요. 여러분들은 뭘로 하실지 모르겠는데. 자, 이렇게 해서 놓고요. 여기는 1cm 시접이 있어야 되고, 여기는 똑같이 자르시면 되고, 나머지는. 자, 이렇게 놓으시고요. 여기 1cm 시접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문판에 붙을 곳이에요. 이렇게. 자,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자, 이거 주머니 보세요. 주머니를 제가 재단을 안 해서. 자, 주머니는 이거를 복사하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은 복사를 하세요. 저는 여기서 이걸 자를게요. 패턴을 그래도 그 보관용으로 두긴 둬야 되는데 패턴이 자꾸 쌓여서 저도 그렇다고 누구 주기에는 좀 그렇거든요. 또 저도 필요할 때가 또 있어서. 그러시고 근데 패턴은 자꾸 떠보셔야 돼요. 안 떠보시면 아무 소용 없어요. 자, 이거는 자, 여기가 위, 여기가 앞쪽입니다. 자, 식선은 지금 이렇게고요. 자, 얘를 이렇게 해서 자, 여기 5cm, 여기는 2cm만 있어도 되세요. 자, 여기도 이렇게 할 거고요. 자, 이거를 자, 제가 하나만 꺾는 거 할게요. 위에다가 제가 자, 여기 저는 위를 쓸지 안 쓸지는 모르지만 위를 입구로 쓸게요. 네, 이게 조금 짧은데 제가 그냥 이렇게 쓰겠습니다. 짧게 양쪽 위에다가 얘를 심지를 좀 붙이세요. 중간에 붙일게요.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를 자 1cm 시접 그리시고 자 여기는 2cm는 조금 약하거든요. 2.5cm 자 두 개 다 똑같이 하세요. 1cm 2.5cm 이걸 꺾으세요. 자 우선 2.5cm 그려놓은 걸 먼저 꺾으시고 뒤집어서 자 이거를 꺾으세요. 이건 안쪽이라서 심지가 보여도 괜찮습니다. 뒤집어 보지 않는 이상은 안 보입니다. 옷은 뒤집으면 보이잖아요. 그죠? 벗어놓으면 뒤집어서 있을 때도 있으니까. 자, 이렇게. 이렇게 하시고요. 자, 하나만 제가 할게요. 자, 이렇게 놓으시고. 여기다 그리세요. 이거 그려서 시접 1cm 놓고 다 자르시는데 자 여기 설명을 하나 좀 드릴게요. 이게 위로 그 트임이 있을 때랑 옆으로 트임이 있을 때랑 시접이 틀리게 줘야 돼요. 자 이렇게 하시고요. 저는 위로 있어서 얘를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옆으로 여기에 트임을 입구를 주머니를 쓸 거고 여기 입구를 여기에다 만들 거다. 그럼 거꾸로 여기에다가 이거를 만드셔야 돼요. 여기가 입구가 되니까 얘는 여기 위에가 입구가 돼서 여기다 입구를 제가 만드는 거고 이해되셨죠? 네 그렇게 하시고요. 자 이거는 시접을 제가 1.5를 줘볼게요. 이게 스티치를 넓게 때려야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작게 때릴 거면 1cm만 있으면 되고 적어도 1cm 스티치 넣을 거다 그러면 1.5는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좀 넓게 때리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서 자 이렇게 하시고요. 자 여기 앞판 표시 좀 해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꺾으세요. 이거를 두 개 다 이렇게 해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에는 여기에다가 오브룩을 쳤었어요.
근데 오버룩지면 얘가 좀 두툼해지기는 하는 거 해요, 얘가. 그래서 얇은 원단에는 안 쳐요, 원래. 치기도 하고 안 치기도 하고 그러는데 처음에 들어갔을 땐 쳤었거든요. 근데 이제 나중에 보니까 이게 두툼해진다고 그래서 안 치고 원단에 따라서 좀 틀리기도 하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꺾어주시고요. 여기 양쪽 끝은 이렇게 사선으로 해서 넣어주세요. 이거는 봉제할 때 하셔도 돼서, 저 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봉제할 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다 사선으로, 그래야지 시접 이 안 보입니다. 박아도. 네, 이렇게 해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쪽이 앞쪽이고요. 네, 두 개 다 이렇게 해서 놓으세요. 이렇게 해서 다지되는 건 마치겠습니다. 봉제할 때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